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 오늘 이제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주식 매매 할 때 이제 큰 피해를 입히는 매매 패턴이 있어요. 뭐 엄청 특별한 기법, 기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거 보고서 들어오셨을 수도 있겠지만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셨거나 깊게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보셔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순간 다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하지. 다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항상 아시잖아요. 내가 머릿속에서 어렴풋이 알고 있는 거랑 그 부분을 끄집어내서 내가 해체하면서 낱낱이 해석, 해부하면서 이래서 조심해야 되는구나 하고 한 번 정도 인지하는 것과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제목에 보이는 것처럼 주식 매매 중 큰 피해를 입히는 매매 패턴 중에 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다들 알고 계셔요. 일단은 우리 무슨 매매하죠?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사실 다 똑같습니다. 그 매매 안 하고서는 해당 매매를 안 하고선 제 채널을 볼 이유가 거의 없어요. 아니면은 준비를 하고 계신다거나. 제 영상은 기본적으로 어떤 매매를 돌아가죠? 세력주, 재료매매, 세력주 매매, 재료매매 뭐 같은 말이죠. 세력 애들이 재료, 뉴스를 이용해서 뻥튀기 시키고 그게 결국 뉴스 매매고 재료 매매고 큰 틀에서 뭐 이제 큰 카테고리에서 세부적으로 좀 나뉠 뿐이지 기본적으로 세력주랑 재료 매매 같은 틀이에요. 뉴스 매매 이 정도면 다 아셔야 돼요. 지금도 긴가민가하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신 적은 없을 겁니다. 그냥 머릿속에서 당연한 거 아니야? 1 더하기 1은 2예요. 말씀드리면은 다들 초중고 거쳤잖아요. 당연하다라고 나와야죠.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꺼내놨어요. 키워드를. 세력주랑 재료 매매하는 사람들이 제 채널을 본다. 뭐겠어요? 뭐겠어요? 뉴스 없는 종목, 뉴스 안 붙은 종목, 이런 종목은 뭐 이제 그냥 차트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뉴스가 붙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뉴스가 지금 없는 종목에 대해서는 무조건 긴장을 하고 타이트하게 대응에 대해서 생각을 해두셔야 됩니다. 뉴스 없는 종목을 좋다고 매매하는데 그러다가 이거 밀릴 때 내가 타이트하게 대응, 손절 라인 안 잡아놓으면은 피해가 막심해질 때가 많아요. 오늘 뻔히 있었죠. 지금 이거 듣고서 무슨 생각 드시나요? 일단은 뉴스 없는 종목. 우리 세력주 재료 매매 하는데 세력주 매매, 뉴스 매매 하는 사람들인데 뉴스 없는 종목 분명히 매매하실 때 있잖아요. 없다고는 말 절대 못해요. 나중에 이제 뉴스가 붙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럴 수 있는데 뉴스 없는 종목을 좋아 보여서 그러면 좋아 보이는 관점이 뭐였을까요? 뉴스 없는 종목이 내가 뉴스 없는 종목을 매매를 했어. 매매를 했다. 내가 그럼 어떤 관점으로 매매를 했어요? 둘 중에 하나겠죠. 1번 가장 대표적인 거 뭘까요? 뇌동매매. 그냥 오르니까 샀어. 이거는 뭐 당연히 초보분들이고 당연한 거잖아요. 2번 뭐가 있을까요? 뉴스 없는 종목인데 매매를 했어. 저도 할 때 있어요. 오늘도 했고 차트 좋아 보여서 차트 관점 매매. 요렇게 크게 나누면 2개 정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스 없는 종목을 내가 굳이 매매를 했다면은 1번은 그냥 뭐 상승하거나 아니면 좋아 보여서 뭔가 뒤에 뉴스 붙을 것 같아서 해서 뇌동매매. 1번 뇌동매매가 좀 대표적일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얘 뉴스는 안 붙었는데 차트 관점에서 좀 괜찮네? 그런 식의 매매? 아니면 이제 3번으로 들어가면 이제 테마가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걸 보고 매매. 근데 이제 테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최소한 그 테마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고 그 테마가 어떤 재료가 좀 나올 수도 있겠다.
즉 이거는 어느 정도 좀 재료를 알고 있으니까 그 테마 관련 군들을 보면서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3번은 조금 제외를 할게요. 그래서 뉴스 없는 종목을 매매를 했을 때는 사실상 저는 요 두 개라고 생각하거든요. 뇌동매매 가장 많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차트 보고서 저 뭐 항상 그 하는 말 있잖아요. 뭐 좀 돌파하는 자리라던가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좋아 보이는 자리들, 그런 자리에서 이제 매매를 할 때가 있는데, 자, 뉴스 없는 종목을 매매를 했다. 그럼 뇌동매매는 그냥 제낄게요. 뇌동매매는 애초에 그냥 매매가 틀린 거예요. 매매가 틀렸다. 매매를 할 때는 항상 매수할 때, 특히 매도를 할 때도 뭐 자신만의 기준이 필요하지만 매수 자체가 애초에 어긋나는 순간 매도는 손절로 갔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매수 자체를 일단 잘해야 돼요. 매도를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매수를 잘하면은 매도는 어차피 그냥 알아서 그냥 욕심 안 부리면서 분할 매도하면 땡이잖아요. 근데 내가 매수를 잘못하면은 매도를 하려고 해봤자 분할 손절이에요. 손절밖에 없어요. 내가 5% 손절을 치냐, 10% 손절을 치냐, 30%를 손절 치냐, 이거예요. 즉 저는 매수랑 매도 뭐가 더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진짜 주식 교육할 때도, 그 친구들 알려줄 때도 그랬고, 근데 저는 당연히 매수가 중요하죠. 일단 매수를 즉 첫 바늘을 잘 꿰야 이제 뒤에 마무리가 어떻게든 뭐 잘할 수 있는 거지. 첫 스타트부터 잘못되면은 그냥 회사 딱 입사했는데 그 처음 딱 이미지, 최소한 회사 입사하면은 신입분들 잘 들으세요. 내가 솔직히 막 속이 게을러 그러더라도 처음에는 그냥 뻔히 보이는 가식이라도 열심히 하는 척 하면서 아침에 일찍 나오고 뭐 그런 게 그냥 은연중에 마음속에 그냥 저 친구 좀 성실하네, 아니면 뭐 보여주기 식이라도 안 보여주는 것보다 낫거든요. 그런 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애초에 스타트를 잘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수 자체 틀리면은 매도는 어차피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냥 손절이에요. 근데 이제 뇌동매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매 기준, 애초에 매수 근거 없이 들어간 거죠. 그냥 상승하니까 좋아 보여서 샀습니다. 이거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뇌동매매는 제끼고 차트 관점으로 갖다 이제 접근을 한단 말이죠. 뉴스 없는 종목.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돌고 돌아서 주식에서 재료, 차트, 거래대금 이거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없어. 이거 없는 종목을 내가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 거야. 차트랑 거래대금. 발이 3개가 있어야지 균형 잡힌 테이블이 되는, 3발이 테이블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혹은 어렸을 때 탔던 3발 자전거. 2발 자전거 대비해서 3발 자전거 엄청 안정적이죠? 아니면 그 보조바퀴 달아서 4발 자전거. 근데 3발 자전거 중에 바퀴가 하나 없어. 그럼 2발 자전거예요. 안전성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재료, 차트, 거래대금이라는 3발이 다 지지를 잘해주는 자전거를 탔을 때가 좀 더 안전한 거지. 그 중에서 뭐 물론 이제 똑같아요. 2발 자전거도 실력 되시면 외발 자전거도 잘 타는데, 뭐 서커스 가면은 외발 자전거도 잘 타요. 실력 되면은. 근데 그 전제 조건이 그거잖아요. 실력이 좋으면은. 그러면 상관없다는 겁니다. 근데 실력이 안 되시는 아직 초보분들, 아니면 아직 안 겪어보신 분들, 분명히 차트 관점으로 접근했다가 그거 분명히 복귀해보시면 몇 개 나올 거예요. 뭐 100%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복귀하다 보면은 내가 이 종목 왜 들어갔지? 뉴스도 없었는데, 재료도 없었는데, 뭐 재료가 붙었는데 뭐 밀리는 케이스도 당연히 있기는 하죠. 근데 재료 없는 종목 그냥 차트 좋아 보여서 돌파 같아 라고 해서 접근했다가 손절 못 치고서 그냥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서 5%, 10%, 20%막 쭉쭉쭉 맞는 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똑같아요. 재료 없는 순간 2발 자전거 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성인 되면은 2발 자전거 균형 잡는 거 쉬운데, 성인이라는 게 실력이 자리 잡힌 사람이에요. 즉 내가 아직 주식 상황에서 어린이라고 생각했을 때 당연히 이 3개에 있는 게 가장 좋은데 이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대응에 대해서 긴장을 해야 됩니다. 언제 이게 쓰러질지 몰라. 2발 자전거가 왼쪽으로 쓰러질지 오른쪽으로 쓰러질지 긴장을 하고 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 부분을 꼭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거 들었을 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솔직하게.
나 세력주 제로 매매하는 사람인데, 세력주 제로 보고서 이제 뭐 매매하는 사람인데, 뉴스 없는 종목도 솔직하게 해요. 사람 하다 보면은 뭐 차트 좋아 보이고 해가지고 하는데, 그 뒤에 이제 뉴스 붙어주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매매하는 것도 있죠. 근데 결국 뉴스가 안 붙는 경우가 많고, 뉴스가 없는 경우, 없는 거를 그냥 차트만 보고 들어갔을 때, 오늘 대표적인 거 있었죠. 수젠텍이 아니야. 신규 상장주였는데, 스코넥 이런 거. 제가 신규 상장주를 보통 일단 기본적으로 매매를 잘 안 하고, 신규 상장주가 이제 재료가 거의 없잖아요. 제 신규 상장했을 때부터 재료 붙이는 케이스가 드뭅니다. 그래서 재료가 없다 보니까 거의 안 하고, 하더라도 수익 줄 때 웬만해선 챙겨요. 상 가더라도 비중을 보통은 막 반 이상 정리하고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상을 만약에 가더라도. 오늘 스콘에 갈 때 얘가 이런 거, 이거 재료라고 볼 수 있을까요? 특징주. 스콘에 낙폭이 과했나? 상장 사흘 만에 급등. 하락세 한번 봅시다. 신규 상장하고 여기서 상한가 보내줬다가 쭉 밀렸네요. 10% 밀렸네요. 시가 대비해서. 이런 부분들. 이거 재료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냥 해석이죠. 특징주 붙였는데, 특징주 붙였다고 모든 게 재료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뉴스 붙인 곳 시간 보세요. 1시 36분이에요. 상한가 37분에 들어갔어요. 상한가 들어가기 전 여기서 저 뉴스를 붙였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용 자체도 의미가 없어요. 낙폭화했나? 상장 4일 만에 급등. 차라리 VR 콘텐츠 관련해서 뭐 어디랑 뭐 협업을 했다던가 아니면 계약을 했다던가 그런 뉴스를 좀 붙여주던가. 아니잖아요. 내용이. 제목도 그렇고. 뭐 낙폭 과했나? 뭐 나한테 물어봐서 뭐 어떡하라고. 내가 뭐 대답해줘? 아, 낙폭 과했네요. 대답을 원하는 건가? 이 제목은? 아무 의미 없는 내용이고 이거는 재료가 아닙니다. 즉 재료가 없어요. 대신에 신규 상장주에 그건 있죠. 시장에 테마가 없을 때 여기에 이제 신규 상장주도 신규 상장이라는 게 테마가 될 때는 있습니다. 근데 오늘 잘 생각해 보시면은 매매할 종목이 아예 없었나요? 그러진 않았어요. 비덴트, 로보로보, 인터파크 등등 해가지고 이것저것 뭐 움직이긴 했습니다. 휴마시스 뭐 일동작도 있고 녹십자 MS도 그렇고 뭐 대금이 뭐 시원하게 진짜 오늘 하루 종일 시장을 주도했다 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종목들이 많기는 한데 그 와중에 괜찮게 상승해준 종목들이 많아요. 나쁘진 않았어요. 어려웠을 뿐이지. 근데 스코넥 상한가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잘 갔어요. 내가 밑에서 잡고 있었더라면 그러면은 많이 올랐잖아요. 여기서 뭐 어차피 분할 매도가 나오는 게 정상인데 그 다음 여기서부터 뭐 난 모르겠는데 상 가니까 상 따야지 라고 해가지고 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혹은 상 깨졌네? 아 이거 상 닫을 것 같은데? 라고 사신 분들. 매수했을 때 근거가 뭐예요? 여기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했다라면은 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할 수는 있지만 아까 전에 제가 써놨잖아요. 긴장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타이트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이런 것에 상 따했다가 상 풀리면은 뭐 이런 거 라운드 피규어 27,000원 건드리거나 깨면은 손절 치겠다. 뭐 아니면은 자신만의 기준 뭐 3%든 4%든 손절 라인 잡고 그런 거 자동 손절 걸어두고, 특히 직장인분들 항상 말씀드리죠. 자동 손절 저도 뭐 모든 종목을 다 건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좀 애매하거나 그런 종목일수록 더 걸고 금액 많이 들어간 종목은 자동 손절 걸어놔요. 보통은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무기를. 그냥 막연히 상한가 갈 것 같아서 샀으면은 내가 거기까지는 뭐 살 수 있어. 사람이니까 뇌동매매 할 수 있어요. 저도 뭐 가끔 하는데 뇌동매매 안 하는 트레이더는 돈 버는 사람들 중에도 정말 드뭅니다. 100명 중에 수익 내는 사람 100명을 모으더라도 그 중에서 90명 내동매매를 하기는 해요. 하는데 빨리 대응을 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내가 케어를 할 실력이 되는 거지 진짜 안 하는 사람 정말 드물거든요.
정말 가끔 그 괴물 같은 사람들이 있기는 한데 정말 특이 케이스고, 기본적으로 내동매매를 해서 들어갔으면은 이런 자리에서 재료 있어? 재료 체크했는데 없어. 나 그냥 느낌으로 상 가니까 그 상 갈 것 같아가지고 샀어. 대응 타이트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요거 만들어주고 돌렸을 때 이거 깨면은 자동 순저로 치워야겠다, 이런 거라도 생각을 해놓던가. 이런 거에서 재료 없는데 깨지기 시작하면 와장창 밀립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재료 있는 종목이랑 없는 종목이랑, 뭐 있는 종목에서도 밀리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일단 없는 이런 거에서 더 긴장을 해야 된다는 점. 자, 재료가 없어요. 그러면 개인들의 매수세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냥 간단하게, 내가 뉴스 없는 종목 굳이 사고 싶어?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을까? 뉴스가 아무것도 없어. A라는 종목이랑 B라는 종목이 있는데 A 종목은 뉴스가 있고 뭔가 좀 그래도 뭐 백신이든 치료제든 뭐라도 뉴스를 붙여놨어. 근데 B라는 종목은 아무 뉴스 없어. 그리고 둘이 상한가 가. 그럼 매수세 쏠리는 게 어딜까요? 당연히 A입니다. 뉴스가 있잖아. 그 뉴스를 토대로 저거 모르겠어. 사실 해석해서 나는 좋아 보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조금 애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뉴스가 있다면 그걸 보고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겠죠. A 종목이 B 종목 대비해서. 당연한 겁니다. 아무 근거 없는 거랑 뭐라도 근거 붙일 수 있는 종목이 있을 때는 근거 있어 보이는 종목이 당연히 좋겠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뉴스 있는 종목이 매수세가 더 쏠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조금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뉴스 없는 종목이야, 얘 밀릴 때 매수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이거 이 정도면 조정이지. 이거 뉴스 좋아 보였는데 10%가 내려왔어? 난 이거 좋아. 좋은 자리 기회 주는 것 같아. 사야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은 뉴스 없으니까 밀리니까 저 그냥 결국 밀리네. 그래. 나는 뉴스 없어가지고 모르겠다. 매수 근거 없어. 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뉴스 붙어있는 종목은 당연히 얘 뉴스 붙여놓고서 좀 많이 밀렸네? 좀 한번 들어가 볼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당연히 확률적으로 더 많겠죠. 뭐 종목의 특성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재료 측면에다 포커싱을 했을 때, 재료가 있는 종목이 밀렸을 때, 그냥 내 스스로 잘 생각해봐요. A랑 B가 있는데 A는 뉴스가 있어. 그리고 그 두 종목이 둘 다 하락 부위가 걸렸어. 그럼 나는 낙폭 과대로 갔다가 둘 중에 하나를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뉴스 없는 종목을 들어갈까요? 아니면 뉴스 있는 뭐라도 재료 있었던 종목을 들어가는 게 확률이 높을까요? 이 정도면은 정답이 나오죠. 당연히 뉴스 있는 종목에 밀리더라도 지지 매수세 혹은 낙폭 과대에 대해서, 낙폭에 대해서 좀 싸 보여서 들어오려는 매수세가 붙을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세력이 팔고 그런 거는 좀 번외인데, 그냥 간단하게 그 매수세 자체를 생각을 해보세요. 뉴스 있는 것과 없는 종목. 눈앞에 내가 일주일 굶었는데, 아니야, 일주일은 좀 심하니까, 일주일은 좀 너무 심한 것 같으니까 한 이틀 굶었어요. 이틀 굶었는데 눈앞에 내가 좋아하는 치킨이랑 피자가 있고 한쪽에는 그냥 흰 쌀밥이 있어. 햇반 2개가 있어. 뭐가 더 먹고 싶죠? 당연히 치킨 피자입니다. 이거는 선택할 이유가 없죠. 당연히 이쪽에 100이면 100 몰려든다고 생각해요. 저는 똑같아요. 먹음직스러운 뉴스가 있는 피자 치킨이냐, 밋밋한 햇반이냐. 물론 김치, 스팸 이런 거 얹어서 따뜻하게 먹을 그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햇반만 있어요. 다른 거 없어. 재료 있는 쪽이 지지 매수세도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 없는 종목은 밀릴 때 이렇게 밀리는 케이스가 좀 많이 나올 때가 많아요. 로보로보 저 오늘 이거 9,000원에서 매매 여기서 막 1, 2% 했죠. 이 전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왜 1, 2%씩 그냥 여기서 9,000원 넘었을 때 1, 2%씩 매매한 이유가 뭐라 그랬죠? 그냥 얘 1% 9,100원 주면은 팔고 9,100원에 사가지고 9,000원에서 사서
또 1%, 1, 2% 주면은 팔고 수익 실현하고 절반 이상씩. 왜? 뉴스가 없어. 그리고 제가 이거 9,000원에다 걸어놨는데 사지면서 산 거 포함해서 그냥 손절을 쳤거든요. 왜 손절 쳤겠어요? 뉴스 없으니까 타이트하게 대응을 한 겁니다. 제가 만약에 9,000원 깰 때 손절 안 쳤더라면은 뭐 1, 2% 여기서 손절을 쳤을 수도 있지만 버텼다고 생각해봐요. 여기까지 밀렸어요. 뉴스가 없었기 때문에 뭐 얘가 나중에 붙으면 그때 가서 또 다시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면 되는 거고, 뉴스가 없으니까 짧게 수익 줄 때 챙기고, 뉴스 없으니까 9,000원 라운드 피겨 깨? 아, 여기는 좀 중요한 자리인 것 같은데 라운드 피겨 깨니까 손절 치고, 그 다음에 뭐 나중에 뉴스 붙여서 올라오면 그때 매매하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 머릿속에서 다 알고 계셔요. 뉴스 없는 종목 매일 말하잖아요. 차트 제로 거래대금 주식 있는 거 하는 게 좋다. 근데 제로 없는 거 했잖아. 뉴스 없는 거 했잖아. 그러면은 대응에 대해서 더 긴장을 하고 타이트하게 하는 게 상식이고 당연해요. 이 제 말을 들었을 때 당연하지. 알고 있던 건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대다수일 겁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할 뿐이지, 매매할 때는 뉴스 없는 거 그냥 내동 아니면 좀 좋아 보여서 뭐 차트 관점 자신만의 기준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대응은 타이트하게 안 해. 뉴스가 없는데, 재료가 없는데, 두발 자전거라서 언제 기울지 모르는데, 나는 아직 어린이라서 네발 자전거, 세발 자전거가 훨씬 안전하게 탈 수 있는데 두발 자전거에 도전을 했으면은 긴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쓰러지면 이게 좀 갑자기 기울거나 하면은 조심해야겠다. 왜 뉴스 없는 종목 건드리면서 긴장은 안 해요? 그러면은 이런 거에서 뻔하게 큰 피해가 나올 때가 많다는 겁니다. 들어보시면 당연하잖아요. 사실 1 더하기 1은 2랑 똑같아요. 이거 고등학생, 중고등학생한테만 이거 이렇게 그냥 이렇게 설명해줘도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일 정도입니다. 근데 매매할 때는 왜 그렇게 안 하냐? 왜 그 생각을 못 하냐? 기본기 같은 거예요. 기본기.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셨잖아요. 사실 듣고 나서 뉴스 없는 종목 조심해야 된다. 뉴스 없는 종목에서 내가 매매를 했을 때는 분명히 차트 관점으로만 들어갔거나 내동매매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더 긴장을 해야 된다. 재료가 없으니까 매수세도 덜 붙고 내려왔을 때도 매력적으로 보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죠. 뉴스 없는데 저 그냥 내려온 거예요. 그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머릿속에는 다 알고 계셔요. 들었을 때는 당연한 거지. 당연해. 근데 주식 장만 열리면 돈 들어가면은 당연한 게 당연한 거를 까먹죠. 당연한 게 당연한 게 아니게 되는 그런 시장. 그래서 평상시에도 제가 계속 생각을 하고 머리 굴리고 괜히 퇴근하고서 3시간 4시간 뉴스 보고 차트 보고 저라고 하고 싶어서 할까요? 피곤해요. 사람이니까. 특히 나이 먹으니까 더 피곤해요. 내가 이제는 이렇게 안 보고 그냥 차트 매매 해도 그냥 내가 만족할 만큼은 먹고 살 것 같은데, 이 생각도 하고, 그냥 눌림 매매 스윙 계좌만 굴리면서 단타 굳이 할까? 하다가 막 이제 손절 나오면은 좀 짜증 나긴 하거든요. 사람이니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열리면은 당연하게 매매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좀 짚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건 진짜 기본기예요. 듣고 나서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뉴스 없는 종목 매매를 했으면은 더 타이트하게 대응해라. 당연한 거. 그 당연한 거를 잊을 때 큰 피해가 오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실력 안 될 때 미수 베팅, 신용 베팅, 레버리지 조심해라. 잊고서 하죠. 욕심에 눈 멀어서 하고. 그럴 때 또 큰 피해 있는 거고. 주식 매매 중에서 크게 피해 입을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실력을 오판하거나 욕심에 눈이 멀거나 그럴 때 큰 피해가 찾아오는 거예요. 당연한 거를 내가 안 했을 때 비중 조절 당연히 해야 돼. 안 했어. 욕심 조절 당연히 해야 돼. 욕심 조절을 안 했어. 재료 없는데 타이트하게 이제 차트 관점으로 들어왔으니까 손절 뭐 한 2, 3% 진짜 길어야 5% 잡고 하자. 손절 안 쳤어?
그러면은 시장에서 때리는 거 그대로 맞아야죠. 큰 피해.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시장 매매 좀 오늘 장 좀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 당연한 거에 대해서 한 번 정도씩은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드리는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항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